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요. 연말연시 자영업자들과 지역경제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1년 동안 표류했던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동의안이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부천시 을 당협위원회가 반대 성명을 내놨습니다. 서영석 당협위원장의 입장을 직접 들어봅니다. 부천 삼정동의 한 공원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 등 개사체 3구가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부평구가 내년 상반기 굴포천 보건사업 착공을 앞두고 지역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뉴스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3차 대유행이라는 이 최대 위기 속에 연말을 앞둔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사실상 연말 연시 영업이 좌절된 상황입니다. 이정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여 년 동안 인천에서 꽃집을 운영해온 자영업자 박정래 씨. 최악의 자금난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최근 지급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졸업식과 가정의 달 등 올해 상반기에 반짝 성수기 특수를 누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더해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다시 상향되면서 연말 행사 주문량도 대부분 취소됐습니다. 기대를 했었는데 예정된 그런 행사들이 이렇게 줄줄이 취소 주문을 받잖아요. 연말 송년회, 회사 송년회라든지 모임 송년회. 그럴 때도 화환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꽃다발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도 없어졌고. 도심 거리는 더 썰렁해졌고 노래방과 실내 오락시설 등도 불이 꺼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붐비던 번화가의 음식점도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 임대료는 가장 큰 걱정입니다. 지금 먼저 2.5 했을 때보다 지금 두 번째로 2.5가 했잖아요. 이게 더 심각해졌어요. 주인은 주인대로 이 상황에 집세를 올려달라고 그러네. 아 진짜 상상이 안 가요. 주로 회사 회식 등 단체 손님들이 찾던 식당은 더 깜깜합니다.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가 된 지 오래. 울분만 터져 나옵니다. 완전히 모임이 예약됐던 게 다 취소. 완전히 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역대 최악의 위기에 놓인 수도권 감염 확산에 더해 골목상권 자영업자의 하루는 더는 물러설 수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이 시민들에게 연말연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7일 시민 담화문을 내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성탄절 행사와 각종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지 않아 코로나19가 확산될 경우 당사자에게 방역 조치에 소요된 모든 비용과 과태료를 청구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직원을 제외한 민원인들은 청사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포시는 8일부터 시청 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민원인은 사전 예약한 후 청사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민원인이 불가피하게 청사를 방문한 경우에도 해당 부서 담당자는 부서 사무실이 아닌 본관 1층 민원 맞이방이나 지하 1층 휴게실을 사용해 상담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김포시는 현재 별관 1층과 민원동 1층을 제외한 모든 방문자는 본청 현관으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평구가 굴포천 상류 구간을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부평구가 사업지역 내 민가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상류 구간 복원 사업은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굴포천 상류 복개 구간, 앞으로 물길이 복원될 곳입니다. 하천 복원 사업을 추진 중인 부평구는 지난 10월부터 사업진의 민가를 대상으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상 협의 건축물은 모두 82개 동, 예상 보상액은 151억 원입니다. 현재 부평구는 이 중 14개 동에 대해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일단 그 연말까지 공사 착공을 위한 행정 절차를 이제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 상반기 한 2월, 3월경에 공사 착공해서 2023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현재 원활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는 부평 일동 행정복지센터부터 부평구청까지 약 1.5km 구간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굴포천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굴포천 복원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지역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국민의힘 부천시 을 당협위원회는 8일 부천시의회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최근 부천 상동 영상단지 매각 동의안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 을 당협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시정 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다수 당원의 이점을 앞세워 절차적으로 위법한 표결 처리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개발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된다면 부천 상동 일대와 출퇴근 시간 제1순환도로의 교통난이 더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덧붙였습니다. 앞서 부천시의회 2차례 부결로 1년여 동안 표류했던 부천 상동 영상단지 매각 동의안은 지난 3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통과됐습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최근 부천 영상문화산업단지 매각 동의안이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천시의 개발 계획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반대 성명 발표에 나선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의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반갑습니다. 부천시 최대 규모 영상단지를 매각하는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 수렴 등이 나름대로 절차를 거쳤다. 부천시 입장은 이건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부천시로서는 그 초대형 사업이만큼 나름대로 구색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시의원들 중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 인점을 이용해가지고 절차와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그 소관 상임위원회 재정문화위원회가 당을 초월해서 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보류 결정을 했던 사안입니다. 보류는 원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장 등이 매각을 위해서 강제적 당론이라는 명분으로 매각 반대를 할 수 없도록 프레임을 씌워버린 거죠.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에 명시된 지방의원의 임무와 또한 공공이익을 우선한다는 그 양심에 대해서 무시하고 또 그 규정에 반하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일종의 그 다수당의 그 행포인 셈이죠.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인데 시장과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차용한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 운영의 공정성이 훼손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영상단지 개발은 부천시가 오랜 시간 동안 진척이 지연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매각을 반대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원칙적으로 매각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잘 아시는 것처럼 영상단지는 부천시로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은 옥토입니다. 지금 급하게 그 거위의 배를 가르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가 공개한 영상문화단지 개발 계획을 살펴보면은 문화 콘텐츠 주축을 이루는 사업이 아니라 대규모 주택 사업을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5,000세대가 넘고 그 외에 오피스텔, 호텔 등을 포함하면 그야말로 아파트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천시 인구 폭증과 더불어서 부천의 문제만 부동산의 문제만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또한 부천이 문화도시에 걸맞는 경쟁력 있고 새로운 트렌드에 부합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문화 콘텐츠 도시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또 영상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교통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예,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도 출퇴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매일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상단지가 있는 제1순환고속도로는 상습 정체로 인해서 지역도로라고 하는 오명으로 부천시 이름에 정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대규모 개발에는
교통영향평가가 우선이고 또 기본적인 필수사항입니다.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서는 주체자인 그 시정부가 어떤 사항보다 치밀하게 따져서 봐야 할 중요한 사항인데 누구나 다 체감하는 그 불편에 치밀한 대책도 없이 개발만을 위해서 급하게 매각한다는 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지난 4.15 총선에서 서른 국회의원께서도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세운 공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 실행이 매우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교통영향평가는 더 면밀한 검토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단지 개발에 대한 걱정스러운 시각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 부천 시민의 삶의 질은 시민의 만족도가 매우 밀접하다고 저는 보고요. 또한 영성문화단지는 우리 부천의 꿈이고 또 희망입니다. 또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에 따른 어떤 시의 재정 자료도가 바로 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몇 년 사이 부천시 재정 자료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그 이유는 다양한 그 복지 환경에 대한 그 막대한 소모성 예산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재정 자립들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천시 소유의 마지막 황금 할인 영산단지는 대규모 구매문에서 고부 가치의 첨단 산업, 선도 산업과 미래 세대 육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또한 세수 중대에 관련된 사업들이 유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울러 영상문화 특구의 지정과 첨단 문화 특성화 대학을 등 산학관에 연계된 그런 문화도시 부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14일 본회의 표결을 앞둔 만큼 진행 과정을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석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지난 7일 오후 2시 30분쯤 부천 삼정동의 한 공원에서 갓 태어난 강아지 등 개 사체 3구가 발견돼 동물보호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인 부천동물사랑시민연대는 8일 막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강아지 3마리가 발견 당시 탯줄만 간신히 뗀 상태로 죽은 채 버려져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시민연대의 신고를 토대로 인근 CCTV 화면 등을 분석해 동물학대 정황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8일 새벽 12시 5분쯤 김포 대곤면의 중장비 문틀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3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건물 4동 가운데 3동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억 6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중 한 곳에서 불이 시작돼 옆 건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밤 8시 30분쯤 부천 삼정동의 3층짜리 냉난방기 제조 공장 3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1시간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직원 4명이 자력으로 대피하는 등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무실 근무 중에 갑자기 불꽃이 발생했다는 직원의 신고 내용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의 홈 경기장인 인천 축구 경기장의 명칭 사용권이 시장에 나옵니다. 명칭 사용권은 구단의 팀명이나 경기장과 같은 스포츠 자산의 명칭에 기업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권리인데요. 인천 유나이티드는 경기장 명칭 사용권에 도원역 영명 변기권과 인천 유나이티드 클럽하우스 명칭 사용권도 포함해 구성했습니다. 이외에도 구단이 보유한 광고 구자와 소속 선수 활용권 등의 부가 혜택도 제공할 계획인데요. 인천 유나이티드 구단주인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과 연고를 맺고 있거나 사업 계획을 가진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필요한 부분은 인천시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구체적인 입찰 접수 일정과 방법을 주관사를 통해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